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1-3번부터 보면 로그 2의 3에서 d를 더하면 네모, d를 더하면 세모, 또 d를 더했더니 로그 12가 나왔어. 이렇게 쓸게. 그러면 그러면 로그 2의 3 더하기 3d, 요거는 로그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예. 3d는 로그의 12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로그 12 곱하기 이거 역수니까 3분의 2가 되겠네. 이게 3d가 되는 거야. 그럼 3, 4, 12가 될 거니까 로그 요거 4지 4 8 이 3d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d라고 하는 건 맞아 쓸까? d는 로그 2의 이게 3이지? 거기다 3분의 1을 곱했으니까 공차가 그냥 로그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제 10번 볼게. 이렇게인가, 그치? 자,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수 사이에 이것이 관계가 성립할 때 나열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 뭐 이거 사실 뭐 크게 몰라도 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여러 개 문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0이 아닌 세 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xyz로 나눌게. xyz로 나누면 x분의 1 더하기 xyz로 나눴으니까 g분의 1은 요거는 xy로 나눴으니까 y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괜찮지, 그치? x분의 1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g분의 1을 b라고 하고, c라고 할게. c. 그 다음에 y분의 1을 우리 잠깐만 이 친구를 b라고 잡을게. 이렇게. 그러면 a 더하기 c는 항상 2b가 성립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그럼 이건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지. 이게 지금 등차 중앙인 거니까 a, b, c 순서 혹은 c, b, a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a의 역수는 x분의 1인 거니까 x분의 1, b라고 하는 건 우리가 y분의 1로 잡았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g분의 1인 거니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게 등차 중항인 거니까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5번. 이거 볼게. 유제 15번. 자,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요것에 대하여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치? 일단은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일정한 거거든. 일단 분모 분자를 차수를 맞춰볼게. 분모 분자를 통분을 시켜볼게. 12분의 12-루트 3이 있고, 그 다음에 12분의 분모 분자 2를 곱했지, 그치? 2를 곱하면 여기는 6, 22 마이너스 2루트 3. 한 번만 더 하자. 여기다 3을 곱하면 12가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씩 빼준 거냐면 12분의 루트 3씩 빼주면 이 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냥 1-12분의 루트 3, 1-12분의 2루트 3, 1-12분의 3루트 3인 거니까, 여기는 이거는 등차 수열인 거니까 공차가 1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그치? 괜찮니? 괜찮아? 자, 그래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첫 항이 이거야. 그리고 공차가 이거야. 그 다음에 첫 항은 1-12분의 루트 3인 거야, 이렇게. 자, 첫 항 알고 있고 공차 이렇게 알고 있어. a에는 공차에다가 일단은 n 곱하고 1 넣었을 때 이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1 넣었을 때 이수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찾을 거니까 n번, 뭐 예를 들어 k번째 항이라 쓸까? k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라고 하면 ak가 0보다 작아지는 이런 가장 작은 k 값을 써주면 돼.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러면 1이 그치? 12분의 루트 3k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k는 몇보다 클 거냐면 루트 3분의 1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루트 3다리에 1.73이 넣어서 이렇게 나눗셈으로 1.73이 나누기 12 이렇게 12 나누기 1.73을 해주면 k가 얼마 나오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써주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12.7보다 K가 더 크다면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냐면 13번째 항부터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누기 한 다음에 소수점은 반올림 해주면 돼. 뭐 올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 다음에 첫 항부터 해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오라고 했는데 몇 항까지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합공식을 써야 되거든. 그치? n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될 건데 이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n에 그 다음에 2a 그 다음에 첫 항이 2배가 될 거니까 여기 2배 해주면 되겠지. 그치? 첫 항이 오니까 2-12분의 2루트 4 2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될 거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이다.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쓸까?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요 식을 잠깐만 우리 a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정리를 할게. 그치? 이 식을 a라고 쓴다면 이거 정리를 하면 2-12분의 2루트 3 이라고 쓰고 플러스 n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 그 다음 플러스 1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야.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2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 이라고 쓸 거고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 n 이 나오겠지. 그치? 이제 sn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만 쓰면 친구는 2분의 1에 여기 있는 n에다가 a만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붙은 건 마이너스 12분의 루트 3의 n제곱 이라고 쓰고 다음에 남는 상수는 여기겠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치? 그럼 여기 24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마이너스 24분의 루트 3. 여기까지 이렇게 쓸게.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리가 갖다가 쓸 건데,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쓸 거냐면, 1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걸, 좀 뭐 헷갈릴 수 있으면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2a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의 n이 된다. 그럼 마이너스 2a로 묶으면 n제곱 마이너스 2a분의 2-a의 n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n이 몇 항에서 최대가 되는지 따라줄 거니까 이거 보통 완전제곱식 쓰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a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거 2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그래야 가운데 항이 곱하기 1을 곱했을 때 얘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쿵짝짝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 몇 항에서 최대가 되는 거냐면 4a분의 2-a야. 4a분의 2-a라고 하는 건 이제 a 대신에 12분의 루트 3 다시 한번 집어넣을게. 그치? 이걸 a라고 넣는다면 그치? 아까 12분의 루트 3을 a랑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2-12분의 루트 3이다. 뭐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1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방법이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모분자에 루트 3 곱해줘서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지. 루트 3을 분모분자에 이렇게 곱해주면 이 친구는 1 될 거니까 2루트 3 마이너스 12분의 3 즉 2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또 루트 3이 문제에서 1.732라고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1.732 마이너스 4분의 1을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돼? 거기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로 넘어올게. 이렇게 했는데 저 숫자를 예를 들어 계산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 12.3이 나왔다 치자. 12.3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근처에 있는 정수가 12와 13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치? 어디서 최대값을 가져? 12.3이라고 하는 최대값은 가장 가까운 정수인 12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의 이차함수의 그 대칭성을 적당하게 활용하면 최대값이 얼마인지 활용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숫자가 이제 얼마인지는 뭐 번거롭지만 1.73에 넣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또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뭐 숫자는 뭐 얼마 대충 나오겠지. 그치? 그 숫자는 한번 계산해보고. 자, 그 다음에 16번. 어떡하지? 그러면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읽어보자. 정사각형 ABC의 한 변을 99등분한 다음 BC에서 평행한 직선을 부어서 생긴 직선을 교대로 색칠했더니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색칠하지 않은 부분의 넓이비가 나올 텐데 구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써줬으면 좋겠어 했나? 이렇게 좋아요 혼자?
이거 보통 이걸 이게 전부 다 구하기 좀 번거로울 것 같거든? 그치? 우리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유도할 때 우리 왜 그 거꾸로 해서 더했었잖아? 그치? 뭐 1부터 해서 쭉 이렇게 뭐 1, 2, 3, 4가 자연수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거꾸로 해서 더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뭐 기하적으로 나와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그치? 얘도 그래서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 똑같이 생긴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어서 이어져 있다라고 가정해볼게.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99등분이 된 거야. 그럼 99등분이 되어 있다. 99등분이 되어 있고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평행선은 똑같이 연장을 해서 그을 수 있지 않나? 간격은 정확하게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맨 바닥에 검은색 색칠되어 있고 맨 위에도 검은색 색칠되어 있으니까 맨 바닥에 하나, 맨 위에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한 칸씩 건너뛰어서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그러면 요거는 그냥 평행사변형 넓이인데 전부 다 넓이가 같은 거야. 요거 하나가 뭐 예를 들어 t면 얘도 t고 이것도 t고 땡땡땡에서 t 전체도 t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넓이는 같은 거야, 그치? 근데 몇 등분 했냐면 문제에서 99등분 한다고 했거든. 이게 한 등분 한 거 여기다 이렇게 넘버링을 합시다. 3 점점점에서 97 98 99 이게 99번째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이 안에 t가 여기 있는 거 이제 뭐 색칠된 t를 T1이라고 하고 색칠이 안 된 T는 T2라고 할게. 물론 T1과 T2가 같긴 하지만. 그럼 T1끼리의 총합은 첫 번째, 세 번째 쭉쭉쭉 해서 99번째인 거니까 1부터 해서 100까지 있었으면 여기서는 홀수가 50개, 짝수도 50개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100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 그럼 홀수는 50개 있고 짝수는 그거 하나 적을 거니까 49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예. 색칠되어 있는 걸 T1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50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개수가. 그치? 거기다가 T2라고 하는 짝수개인데 100까지 있는 게 아니고 99까지 있을 거니까 49개가 있는 거지. 하나마다 면적을 우리 잠깐만 S라고 잡을게. 이렇게 T1의 총합은 50S고 T2의 총합은 49S인데 뭐 넓이를 뭐 한 변의 길이 알려준 건 아니고 B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색칠된 부분의 넓이와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50이겠지? 색칠되지 않은 부분은 49니까 그냥 B는 50대 49다.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하나 구하면 좀 힘드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 넘어갈게. 자, 연습 문제. 12-4번.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고 식 다시 한번 쓸게. A5, A7, 마이너스 A3의 제곱은 2야. 주문 이거 맞지? 좋아. 이걸 만족시킬 때 A의 N을 구하시오.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문제 이게 보니까 세 번째 항 있고 다섯 번째 항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있잖아. 맞지? 여기까지. 그냥 뭐 다섯 번째 항을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항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B 마이너스 뭐 K 이렇게 잡을까? K는 정수겠지 도 B 플러스 K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쓸 거면 B를 D라고 썼으면 뭐 다시 쓰면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치? D가 정수니까 뒤에 이게 짝수만큼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치? 자, 어쨌든 저희 정차 수열이 이렇게 있고 A5 곱하기 A7 마이너스 A3의 제곱이 2가 되는 어떤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이것을 이용해서 AN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야. 이거 뭐 K라고 잡아도 되고 1이라고 잡아도 되고 아니면 뭐 일단 D라고 잡고 공차가 이제 2분의 D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치? 뭐 어쨌든 항이 3개가 있고 규칙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저렇게 잡고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쓰면 A5, A7이야. A7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A3의 제곱이 될 거니까 B 마이너스 2D의 제곱은 2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B제곱 플러스 2 B의 D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 B D 플러스 4D제곱 이렇게 써주면 2가 될 거고 B제곱하고 B제곱 소거 되겠지? 요거 5BD잖아. 그치? 4BD에서 5BD다. 이렇게 써줘서 이렇게 소거하고 마이너스
어이구 이렇게 땡큐 이렇게 해주면 6bd네. 종현아 고마워.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거는 마이너스 4d의 제곱은 2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볼게. 이게 이렇게 d가 2라고 했으니까 2로 일단 나눠주면 3bd 마이너스 2의 d제곱은 2다. 쓸 수 있고 모두 다 정수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처럼 우리가 순서상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d로 이렇게 묶었을 때 3b 마이너스 2b가 되고 이것은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b도 정수고 d도 정수니까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가 이렇게 총 4개가 있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d가 1일 때,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두 번째라고 할게.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d가 1인 경우야. d가 1이니까, 3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라고 해주면, 곱해서 1 될 거니까 1. 그래서, b는 1이다. b는 1, b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d가 마이너스 1인 경우지. d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3b라고 쓰고, 이게 마이너스 1인 거니까, 플러스 2가 돼. 그 결과값은 항상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3b는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정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b는 3분의 1인 거니까. 정수가 되는 순서상은 d도 1이고 b도 1일 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b가 뭐였냐면 a5였거든. 그치? 그러니까 a5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쓰면 a1 플러스 n-1d야. 근데 그게 a 다섯 번째 항인데 그것은 1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d도 1이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뭐 an 구할 수 있겠네. 공차가 얼마냐면 1인 거야. 그래서 n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되려면 여기다 4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n-4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7번도 보자. 그래. d가 마이너스 1. 3b 마이너스 2d지?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3 되겠네? b는 1. 이렇게 써주면 돼. b는 1. 뭐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면 b가 1인 거니까 또 au가 또 a1 플러스 n-1d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이것도 마저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위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1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는 여기서 나온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종이 땡큐. 자, 그 다음에 12번에 7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치?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했거든. 그럼 세근은 원래 알파랑 베타랑 감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일단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 a 플러스 t, a 마이너스 t 이렇게. 세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근인 거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대신에 이렇게 대응시키기로 하자. 자, 그러면 세근의 합, 근계수 관계를 써주면 첫 번째 세근의 합은 3a야. 세근의 합은 3a이고 그것이 3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다를 얻어냈어. 다시 1-t 근이 1 플러스 t 이런 걸 우리가 얻어낸 거지. 이렇게. 그 두 번째 합곱을 봅시다. 합곱을 보면 1-t 1 플러스 t 그리고 두 개 곱하면 1-d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한 거니까, 그치? 그것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1, 1, 1 있으니까 3 플러스 d 마이너스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d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넘겨주면 d제곱은 9가 되겠네, 그치? d제곱이 9가 될 거니까 d는 풀마 3이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1에서 풀마 3인 거니까 뭐 1에서 3씩 우리가 더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게 플러스 3이었으면 마이너스 2 될 거고 그 다음에 1 될 거고 여기서 1 플러스 3인 거니까 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씩 써주고 3씩 더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2, 1, 4.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d였으면 거꾸로 쓰나 제대로 쓰나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어쨌든 세근의 곱식
마이너스 k가 될 건데 그걸 다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거 괜찮아? 응.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자. 여기 지워도 되나? 자, 9번. C가 90도고 AB가 1인 직각삼각형의 꼭지점이 점 C에서 빗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고, 요것을 이제 D라고 할게요. D라고 할게. 이렇게 보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90도야. 90도. C라고 잡고 A라고 잡고 B라고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있고, 꼭지점 C에서 빗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했을 때, 자, A, C, D 하나, T1, 그 다음에 CBD, CBD니까 요거 하나 T2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ABC는 전체야. 전체를 우리 T3라고 잡자. 괜찮니? 여기까지? 삼각형 이름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넓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근데 이게 삼각형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를 X라 잡을게. 전체가 90도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와 X는 합이 90도가 될 건데, 이것도 합이 90도가 될 거면 동그라미면 X고, 여기 또 X면 동그라미가 되겠지. 이렇게. 맞나? 여기까지? 네. 보자. 그러면 세 삼각형이 모두 닮았지? 괜찮지? T1과 T2와 T3가 있을 건데, 이것의 닮은 비를 쌤이 이렇게 쓸게. 그냥 요 빗변의 길이 하나 A라고 잡고, 여기 B라고 잡고, A서부터 해서 B까지는 C라고 잡는다기보다는 1인 거 알고 있잖아? 여기 이렇게 1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이게 빗변이자 OX가 마주보는 변이니까 빗변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길이 B가 어떻게 될 거냐면, 길이 B는 A 대 B 대 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넓이 B는 어떻게 되니? 이거 제곱해주면 되지 않아? 그치? 길이 B 제곱하면 넓이 B가 될 거니까 A제곱 대 B제곱 대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저거 뭐냐 사각형에서만 쓰는 거야? 아니야, 어떤 도형이도 상관없어. 닮음이면. 닮음의 중심을 기준으로 떨어진 길이 B가 항상 똑같아. 이렇게 볼까? 이렇게 요렇게 보자. 떨어진 길이 B가 항상 똑같으면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길이가 이만큼 떨어졌다. 이만큼 떨어졌다. 여기 똑같이 떨어지고, 이 길이 떨어진 것만큼 떨어지고. 이렇게 그렸다 치잖아, 이렇게. 안 닮았네? 여튼. 닮았다 쳐? 어쨌든, 닮음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똑같으면 이건 전부 다 닮음이 되고, 길이 B와 넓이 B는 항상 똑같은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지금 넓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으냐. 떨어진 길이 B가 1대 2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가로 곱하기 세로지. 그치? 근데 여기가 2A이고, 2B면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가로의 길이도 2배고, 세로의 길이도 2배니까 4배가 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나, 여기까지? 그래서 길이 B 제곱이 넓이 B가 되는 거예요. 맞아, 여기까지? 모든 변의 길이가 이제 2배씩 늘어났으니까. A배씩 늘어난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길이 B고 이게 넓이 B라면 실제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비례상수 곱하면 되겠지? 비례상수를 곱하면 요거고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비례상수 K 이렇게 곱하면 실제 넓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넓이가 T1이면 A제곱 K, T2면은 B제곱 K, T3면 K인데 이것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어. 이것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B제곱 K의 2배는 2개 합이겠지? 그러면 K 플러스 A제곱 K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비례상수 K는 약분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2B제곱은 1 플러스 A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쓸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제곱이라고 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냥 요거 1 대신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쓸게. 어차피 길이 B만 구하면 될 거니까 1 대신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쓰자 이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b제곱은 2의 a제곱 되겠지. b는 얼마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a인데 어차피 길이인데 이게 하나가 음수일 순 없잖아. 일단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b는 루트 2a야. b는 루트 2a, b는 루트 2a.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대신에 2a제곱 쓰면 여기가 이제 1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a제곱은 3분의 1이 된다. 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변 a는 얼마? 루트 3분의 1이고 b는 거기다 루트 2 뺐으니까 b는 루트 3분의 루트 2 해서 3분의 루트 6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됐어? 서연아, 여기 보이니? 여기 보여 안 보여? 여기 밑에 보여? 안 보이지? 보고 보여? 잘 안 보이지? 보이긴 보여? 오케이.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0번으로 넘어갈까? 연습 문제 10번. 그림이 큰 게 없네. 여기다. 여기 좀만 지울게. 여기만. 자, 보자. 좌표축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삼각형을, 이제 도형을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 쌤이. 여기서, 요렇게. 90도, 그 다음에 90도, 90도, 요렇게 갔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보이는 이 삼각형들은 전부 다 직각들인 거야, 이렇게. 뭐, 여기 당연히 직교좌표겠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A5야.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변의 길이가 A5 하나. 이거 등차 수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하나. 그 다음에 OC야. OC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하나. 이거 등차 수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A2니까 A서부터 2까지 요 마지막 길이가 되겠지, 이렇게. 요 세 개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A, B의 기울기를 구하시라고 했어. A, B의 기울기. 여기가 직선 A, B거든. 괜찮니, 여기까지? A, B의 기울기. 근데 이거 문제를 보면 앞서 문제랑 비슷한 게 이 각도를 뭐 대충 세타라고 잡을까? 세타. 뭐 세타의 여각. 이거 뭐 대충 뭐 파이라고 잡을게. 여기는 또 세타가 될 거고. 세타의 여각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세타. 그것의 여각 파이가 될 거고, 여기도 세타야. 세타가 여러 개인 거 보이지? 직각삼각형에서 닮은 게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닮은 B가 일정해. 닮은 B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삼각 B가 일정한 거야. 맞지? 삼각 B가 일정하다.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직선 AB의 기울기인데, 이것 대신에 탄젠트 세타 구해도 되지 않을까? 요거는 괜찮아? 탄젠트 세타를 구해도 돼. 그래서 이거를 길이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길이를 A서부터 해서 5까지 떨어진 길이 쌤이 A라 잡고, 여기서부터 떨어진 길이 B라고 잡을게. 요 길이는 B라고 잡자. A고 B야. 다시 탄젠트 세타는 AB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분의 B를 구하거나 탄젠트 세타를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여기다 볼까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고 요 길이 B잖아. 이거 얼마야? B 곱하기 탄젠트 세타지? 요건 괜찮아? B에서 탄젠트 세타 이용한 거니까. 그럼 B 곱하기 A분의 B야. B 곱하기 A분의 B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B 곱하기 A분의 B니까 당연히 A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여기까지? 여기가 세타, 여기 세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지금 A분의 B인 거야, 이렇게. 제곱.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A분의 B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A분의 B 한 번만 더 곱하면 돼. 맞지? A분의 B 한 번만 더 곱했기 때문에 얘는 A제곱분의 B의 세제곱이 나온다. 이라고 쓸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치? 요 길이가 지금 뭐 L쯤 있으면 요 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 그냥 L 탄젠트 세타야. 즉, 요 길이에다가 A분의 B 한 번만 곱하면 전체 길이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A분의 B 한 번만 더 곱하면 요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A 세제곱분의 B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일단 여기까지 썼어.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A분의 B라는 걸 이용해서 계속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썼고, 보라색 길이끼리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라색 길이가 현재 첫 번째 뭐였냐면 A였고, 두 번째는 A분의 B제곱이었고, 세 번째는 이 중간의 길이거든. A서부터 2까지지. A서부터 2까지가 여기네, 그치? 그러면 A 세제곱, B 4제곱에서 A만큼 빼준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해되고 쌤 다시 설명. 괜찮은 것 같아? 도희 괜찮아? 좋아. 은기 괜찮니? 좋아. 그럼 이것이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차 중항 쓸 수 있어.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지? 등차 중항을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 그럼 여기서 등차 중항식만 쓰면 a분의 b제곱의 2배는 2개를 더한 거야. 2배의 a분의 b제곱은 2개를 더한 거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a 3제곱분의 b의 4제곱만 이렇게 남는 거야. 이게 등차 중항 쓴 거거든. 그럼 a, b는 길이고 0이 아니기 때문에 소거를 하나씩 해주자. 좌변에 b만 남고 a 하나 소거하면 a제곱, b 2개 소거하면 b제곱. 이렇게 우리가 남는다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a, b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애초에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였어. 즉 a분의 b만 구하면 되거든. 그러면 a분의 b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그림상 보면 알지만 기울기 양수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양수가 될 거니까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의 등차 수열에 대하여 이거 세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항이 50이고 그 다음에 공차는 마이너스 3이야.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양수면 그치 플러스로 음수면 마이너스 부호 한 번 더 붙여줘야 돼. 절대값의 부호가 붙여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큰 수부터 해서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렇게 쓸게. 일단은 1번 항 찾자. 1번 항은 마이너스 3을 써놓고 1 넣었을 때 50이 나오려면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항을 찾을 거니까 그것이 음수가 되는 걸 찾을 거거든? 이렇게 쓰면 되겠네. 3에. 그럼 n은 3분의 53이 된다. 53이니까 3으로 나누면 23. 37에 21. 그러면은 17점 몇몇몇보다 클 때 음수가 되는 거야. 맞지? 몇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18번째 항부터 음수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A17까지는 양수란 소리가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A18부터는 음수란 소리가 된다. 이거를 이용해서 두 가지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양수인 것끼리 더하고 음수인 거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 보고 취할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상 이거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17까지 해주고 18번째 항부터는 음수기 때문에 A19 점점점에서 마이너스 A30인 거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부호로 묶어주면 이렇게만 따로 더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볼게. 17번째 항이 얼마냐면 여기다 17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3 곱하기 17 플러스 53이 될 거니까 7, 3, 21, 그 다음에 3, 1은 3.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1. 또 이게 3만큼씩 빼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절대로 절대값을 씌워주면 그냥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 4고 세 번째 항 7인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야. 항의 개수는 몇 개 있어? 둘 다 등호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지. 항 13개 있는 거야. 이렇게. n이 13개 이렇게 있다. 그리고 n이 17개 있는 이런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될 거냐면 첫 번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17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플러스 3인 수열에 그리고 n이 13개 있는 거야. 13번째 항까지 합 공식을 써줘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도 되고 이렇게 볼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30인데 만약에 그냥 이걸 그냥 더한다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18번째 항부터 해서 30번째 항까지만 마이너스 보고 취하면 돼. 괜찮나 여기까지? 그치? 그럼 이게 얼마야? 아마 S30에서 S17만큼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S30에서 S17이야. 30번째 항에서 17번째 항까지 빼주면 되는 거야. 그치? 요게 나와. 근데 문제에서 그거에 마이너스 부호 붙이라면서?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에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붙겠지. 맞아? 이거는 얼마야? 그냥 17번째 항인 거니까 S17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2의 S17 S30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이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3, 첫 번째 항은 50,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뭐 그때 각각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풀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열 만들어서 두 개를 빼주거나 아니 더해주거나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도 이해됐니? 요 같은 경우 더해줘야겠지? 절대값 씌워줬기 때문에. 좋아. 그 다음에 18번 으로 넘어가자. 18번. 자, 어떤 볼록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최대각의 크기가 135도일 때 다각형의 변해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잖아,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쭉 나가겠지. 뭐 어떤 각부터 시작해서 6도씩 커진대. 플러스 6,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있는 각도에다가 플러스 6. 점점점에서 마지막 각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지막에 이게 닫히는 각이 쭉 해서 닫히는 각이 여기가 135도래. 이렇게 했을 때 다각형의 변해수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최대각이 135도고 거기에서 6도만큼 계속 빼준 거야, 이렇게. 6도만큼 작아지다가 쭉 작아지는 수만큼에서 어딘가 끝나겠지? 끝나는 수가 있는데 N각형의 총 4각의 합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4각의 총 합이 n-2 곱하기 180이야. 요거는 괜찮아? 삼각형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안에 들어가는 삼각형 개수니까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각형에서는 해사수면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들어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여기다 볼게 다시. 첫 번째 항을 135라고 잡자. 이렇게. 그 다음에 공차는 6도라고 잡자.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 항의 개수를 구하면 돼. 항의 개수가 얼마인지 몰라.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항에 있는 4각의 총합이 얼마가 될 거냐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니까 곱하기 6 이거거든. 근데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4각의 총합은 그냥 n-2 곱하기 180과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은 4각의 총합이 삼각형 4각의 총합과 똑같다는 식인데 이건 그냥 n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n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쭉 풀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n은 참고로 자연수가 나오는 거니까 음수가 나오거나 뭐 분수가 나오는 건 소거하고 자연수가 나오는 것만 취해주면 되는 거야. 이건 계산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20번 8번, 20번 20, 21, 21 이런 거네. 자, 20번 자, 보자. 자, 굵기 같은 통나무를 한 단 올릴 때 적어도 한 개씩 줄여서 겹쳐 쌓기로 한다. 이거 좀 잘리긴 했는데 적어도 한 개씩 줄어든다는 소리가 될 거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통나무가 좀 더 있다 칠게. 이렇게 한 개 더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접한 모양이야. 3개가 접한 모양. 이렇게 3개가 접한 모양인데 이게 원의 반지름으로써 이게 정삼각형이 될 거고 이것은 중선이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정삼각형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중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의 중심을 봤을 때. 맞지? 그럼 여기서 중심 기준으로 반지름만큼 떨어졌으니까 지름 길이 하나씩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원 길이 하나씩 줄어든 거지. 다시 말해서 위로 올라갈 때마다 아연아? 그치? 원이 하나씩 아연아? 줄어든 거야, 아연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원이 계속 한 개씩, 이게 최소한으로 쌓는 거지. 적어도 한 개씩 줄여서 겹쳐 쌓기로 했는데 100개의 통나무를 쌓으려면 가장 아랫단에 최소한 몇 개를 쌓아 놓아야 할지 생각을 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최대한 물론 여기에 이렇게 쌓고 여기에 뭐 대충 2개만 이렇게 쌓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아랫단에 최소한으로 쌓으려면 위에서부터 정확하게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위에 단부터 정확하게 채워야 이 개수가 아랫단에 나오는 개수가 최소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이렇게 5개가 있는 것보다는 뭐 굳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고 2개가 있다. 뭐 2, 셋, 4개니까 여기 개수로도 충분하다. 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도 이해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에서부터 해서 차곡차곡 쌓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위에서부터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야 밑면의 길이가 최소가 될 건데 쭉 쌓아서
이렇게 마지막 칸까지 쌓을 건데 이게 딱 100개로 떨어진다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딱 100개로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칸에 이렇게 또 채우겠지. 이렇게 점점점 한 개씩 원의 개수가 늘어나도록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이쯤으로 딱 떨어졌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실제 쌓을 땐 이렇게 쌓을 수 없잖아. 그치? 하지만 아랫단에 최소가 될 거니까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게 쌓고 여기 있는 걸 밑으로 내리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쌓이는 모양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쌓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것보다 더 적게 쌓을 수는 없지 않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나씩 직직직 쌓았을 때, 그치? 그럼 최소가 되는 기점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해서 하나씩 쌓았을 때 밑면의 단위 최소가 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딱 100개로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그치? 언저리 수가 얼마가 될지 우리가 대충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아마 쌓았을 때는 아마도 뭐 딱 100개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딱 100개가 이쯤 어딘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아연화 쌓으면 아연화 통나무 개수가 몇 개씩 필요하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점점점 이렇게 n개까지 쌓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n개까지 쌓고 100개랑 실제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100개랑 비교를 해볼 건데 n층까지 쌓았다는 소리는 여기까지 다 쌓았다는 소리지. 그치? 여기가 노란색 삼각형의 합이 될 거고 100개쯤은 뭐냐면 이렇게 쌓아서 밑에 좀 남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이렇게 크거나 같을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돼야 이제 최소 단위 될 거니까 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에 최소한 몇 개를 놓아야 하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것의 총합이 이렇게 됐다라고 했던 거 쌤이 그거 말했던 거 기억나니? 1 더하기 2 더하기 뭐 등차수열 합공식 써도 되겠지? 첫 번째랑 1이고 공차인 등차수열의 합 이게 이 친구가 될 거고 이게 최소한 10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n에 n 플러스 1이 20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14 곱하기 14가 196인 거잖아? 그치? 거기다가 14를 한 번만 더 더해. 괜찮니 여기까지? 14를 한 번만 더 더하면 196에서 14를 더하게 될 거니까 이 친구는 210이 되겠지. 처음으로 커지네. n 대신에 14 넣었을 때 처음으로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최소한 n은 몇보단 커야 되는 거야? 14보다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최소값 얼마다? 최소값은 1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맞나 여기까지? 또 이거 이해돼? 그 다음에 21번. 자, 21, 22. 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해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요 식이 성립한다. 이때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문제만 쓰면 A7-A4는 2배의 S7-S4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S7하고 S4 항 개수 차이가 몇 개 안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합공식 다 써서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는, 그치? 그냥 요거는 이 항을 각각 나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7번째 항까지 합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7번째 항까지 합해서 4번째 항까지 합을 다 빼준 거잖아. 7번째 항까지 합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번째 항까지 합을 다 빼준 거야 이렇게. 그럼 5번째 항부터 해서 7번째 항까지만 남는 거지. 그러면 다시 A7-A4는 2배의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돼? 좋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뭐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항이 얼마인지 물어보시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항 3개가 있으면 이것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게 써주면 식계산이 편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 6번째 항을 쌤이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7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B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 되는 거야? 거기서 2작은 수니까 B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거 이렇게 써줘도 될 것 같아.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H7이라고 하는 건 뭐야? 6번째 항에서 공차 한 번 더 더한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야? 4번째 항에서 공차 2번 더하면 6번째 항인 거니까 6번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빼줄 거니까 이거는 B-4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다시 한 번만 쓸게. 풀마이 없어지고 가운데 3B 남고 여기다가 2배를 더한 거고 이 친구는 플러스 B에
마이너스 b 없어지고 플러스 6만 이렇게 남는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인 b가 1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여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a1 플러스 n-1d야. 공차가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그게 얼마냐면 1이다라고 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항 얼마냐면 마이너스 9가 돼. 그래서 첫 항은 마이너스 9가 나오고, 뭐 그것만 구하면 되겠네, 그치? 첫 항만 물어보는 거니까. 22번이 없는데? 혹시 번호 밀렸니? 22번이 문제 뭐야? 22번. 문제가 없는 거야? 번호 밀린 건 아니지? 순간 깜짝 놀랐어. 22번 보자. 볼게. 22번. 자, 첫째 항부터 해서 n항까지 합이야. 첫 항부터 해서 n항까지 합이 n제곱 플러스 n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자, 이렇게 생긴 수열에 10항이 있어. 이렇게 생긴 수열에 10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해서 n항까지야. 첫째 항부터 해서 n항까지 합이 이것이 뭐 다른 수열이네. tn이라 잡을게. n항까지 합이 2n제곱 플러스 n 코사인 세타 인 수열에 다섯 번째 항인 거니까 이렇게 쓸게. 이것이 서로 같을 때 세타 값을 구하죠. 세타 값의 범위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A10과 B5가 같은 거야, 그치? 자, 이것을 한번 풀어볼게. 등차 수열이라고 했거든?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등차 수열의 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분의 n의 2a 플러스 n-1d가 되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요거 n에 관한 2차식이 얼마냐면 개수가 d 곱하기 n제곱밖에 없잖아. 이걸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2분의 dn제곱하고 나머지 어떻게 이렇게 나올 거야. n에 관한 1차식이 그때 또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그러면 요때 n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공차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우리 SN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거냐면 AN의 공차가 얼마냐면 2분의 D가 얼마야? 2분의 D1이라 할게. 2분의 D1이 1인 거니까 D1은 2가 되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맞지? 공차가 2인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일반항만 적당하게 구하면 돼. 아니나? 공차가 2니까 2N 쓰자. 그치? 1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참고로 A1은 얼마 나오냐면 첫 번째 항까지 합과 똑같기 때문에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면 돼. 1 넣었을 때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려면 일단 사인 제곱 세타 붙여놓고 2가 있었으니까 1만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요게 AN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요게 AN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서 10번째 항은 A10인데 여기서 10 넣으면 20-1인 거니까 이거 19야. 19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게 A10이 된다. 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그 다음에 TN이라고 하는 합은 2분의 D2야. 그치? 공차가 마찬가지로. 근데 D2인데 이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그것이 2라고 했기 때문에 D2가 얼마냐면 4가 돼. 여기까지 썼어. 그러면 BN도 정리할 수 있어. BN이라고 하는 건 공차가 4이기 때문에 일단 4에 써놓자. 그리고 여기다 1 넣으면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항이 얼마였냐면 2 플러스 코사인 세타였거든. 최소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붙어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고 1 넣었을 때 2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나올 거니까 2는 붙여줘야겠지? 이거는 이렇게 돼야 일반항이 나온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쓰고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다 5, 4, 20인 거고 2 빼면 18이네. 18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A10과 B5가 같기 때문에 두 식은 같다라고 씁시다. 두 식은 같다라고 쓰면 19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8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넘겨줄게. 1 플러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0이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은 0이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쿵짝짝이 2가 된다 쓸 수 있겠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1은 0인데 이렇게 쓰자. 합과 곱인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2가 되거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값은 존재하지 않겠지? 얼마만 되면 돼? 그냥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1만 되면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뭐 파이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올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네, 좋아.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13번, 4번 좀 이따 하고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해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 어떤 등차 수열의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36, 어떤 등차 수열의 11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231이다. 이때 이걸 이용해서 S20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 이것이 마이너스 36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2분의 n의 2a 플러스 n-t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3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거든. 이거 다시 한번 쓸게. 그럼 3에 2a 플러스 5d가 마이너스 36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네. 2a 플러스 10d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31 곱하기 11분의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요거 21이야. 42가 되겠네. 이렇게.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D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20하면 뭐 20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요것도 공식 집어넣으면 쓸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제 14번.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찾아보자 이거야, 그치? 공차가 3이니까 일단 AN 이렇게 쓸게. 3N이라 씁시다. 3N이라 쓰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인 거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1 나오려면 마이너스 23 써주면 돼. 이때 시연아 이때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찾으려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0보다 커지는 이때 n값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3N은 23인 거니까 n은 3분의 23이다. 여기까지 이해돼? 예, 그럼 뭐 7.666 나올 거야. 몇 항부터 가능하니? 8번째 항부터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첫 항부터 해서 몇 항까지 합이 최소가 되는지 찾아볼 건데 요때 요 SN이라고 하는 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잖아, 그치? 그래서 2a 플러스 n-1d니까 2a 플러스 n-1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다시 한번 쓸게. 2분의 n에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2분의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친구 3으로 묶으면 n만 남고 3분의 43이 남아. 이렇게 n도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6분의 4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그럼 6분의 43에서 이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쓸 수 있는데, 최소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최소가 되려면 이게 정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6분의 43에 가장 가까운 정수. 그것이 최소가 되겠지. 꼭지점에서 가까울 거니까. 그 다음에 첫 항부터 해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 찾을 거면 이것이 SN인데, 이게 n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것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그냥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이 0보다 커지는 그냥 n값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요거는 부등식은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17번 해볼게. 첫 항부터 해서 n항까지 합이 합 SN이 이렇게 생긴 수열은 어떤 수열인지 찾으라고 했는데 식을 다시 보면, 합의 식을 다시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렇게 쓰고, 첫 번째 항은 S1과 똑같다. 자, 요것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 이게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이 결과값은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걸 이용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용을 한다면 아까도 했지만 2분의 dn제곱 플러스 뭐 점점점 어떤 상수나 뭐 어떤 수 나오고 n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쨌든 확실한 건 n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얼마다? 요게 공차를 절반으로 나눠준 것이니까 공차가 4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공차가 4다.
그러니까 어떤 수열인 거냐면 일단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뭐 공차까지 쓰면 4고 첫 번째 항은 얼마야? 자, AN이 4N으로 시작하는 어떤 건데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1 넣으려면 3만큼 이렇게 빼주면 그치 공차가 4고 첫 번째 항이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빼주면 돼. SN에서 SN-1 여기까지 괜찮니? 응. 좋아. 4번은 이따가 풀고 진도 좀 나갈게. 보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뭐 10번째 항과 그 다음에 n항 AN을 구하시오. 일반항을 찾으시오라고 했어. 이거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 거잖아. 그치? 1, 3, 9, 27 점점점 나가면 곱하기 30 곱하기 30 한 거야 이렇게. 그치? 공비가 3인 거지. 첫 항은 3이니까 첫 항은 1이고 공비가 3인 거지. 공비가 3인 거니까 AN은 1 곱하기 아래 n-1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 두 번째는 첫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플러스 2인 거니까 그냥 바로 쓰면 첫 항은 마이너스 2 공비도 마이너스 2가 될 거, 마이너스 20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에 n-1제곱 혹은 마이너스 2에 n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다시 여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쓰자. 첫 항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고 공비도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요거는 A의 N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요렇게 우리가 써놓고 항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두수 2와 8의 등비중항을 구하라고 했어. 수와 8의 등비중항인 거니까 가운데 있는 항 찾으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A제곱은 2 곱하기 8 쓸 수 있을 거니까 A제곱은 16이니까 A는 그냥 뭐 풀마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등비중항은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등비중항까지 그때 설명해주고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등비수열에서 마이너스 486이 몇 항인지 찾아야 돼. 등비수열은 뭐냐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우리가 생각해 두면 좋다 이거야. 괜찮나 여기까지? 그치?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 주면 좋고 쟤 이거 유도 해줬니? 저번 시간에? 유도 안 해줬어? 그냥 공식만 써놨나 혹시? 좋아 다시 자,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수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뭐 아까 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2가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고 18 이렇게 그 다음에 뭐 8, 3, 24, 54 이렇게 나아가는 수열이 있다 치면 이렇게 쓴 거거든. 이렇게 뭐 이렇게 쓴 거야. 그치? 다시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전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야. 이렇게 2에서 3 곱하면 6이고 6에서 3 곱하면 8이고 8에서 18 3 곱하면 54고 점점점에서
n번째 항이 있는데 r을 곱하면 a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거든. 이렇게 생긴 결과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 A2라고 하는 건 A1 곱하기 R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비 한번 곱한 거고, 한 번 더. 네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번째 항에서 공비 한번 더 곱한 거지. 점점점 쓰고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AN이 될 건데 그것은 AN-1 곱하기 R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였지. 이거는 좌변과 우변을 동시에 곱하면 돼. 맞아, 여기까지? 좌변 쭉, 우변 쭉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그럼 좌변에 A2가 있고 우변에도 A2가 있으니까 이게 약분이 되는 거야. 이게 쭉 약분할 수 있겠지? 약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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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계속 약분이 되겠지. 좌변에 남는 건 얼마? A에 N만 남고 우변엔 뭐만 남아? A1이 남겠지.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항부터 해서 N-1번째 항까지 곱한 거니까 R을 몇 번 곱한 거냐면 N-1번 곱한 거야. 우리 그걸 R의 N-1 제곱이라 쓰겠다 이거지. 이 결과를 항상 외우자 이거야. 그래서 AN 이라고 하는 건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뭐 나중에 봤더니 이게 4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1 제곱이었으면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바로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다음 항은 전 항에다가 4를 곱한 거네. 이것이 공비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항상 일반적으로 공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이거나 요식이나 같은 표현. 그 일반항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N이 예를 들어서 뭐 4에 이렇게 쓸까? 2의 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는 게 있다 칩시다. 그럼 얘도 이렇게 쓸게. 뒤에 있는 게 n-1이면 좋아. 근데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를 억지로 만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2의 n-1 그래서 4 곱하기 2의 n-1로 만들어서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2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 그냥 1이면 얼마? 그냥 4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냥 4야.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비 아니야? 1 넣고 2 넣고 3 넣을 때마다 2씩 곱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공비가 2다. 그래서 R은 2다.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의 첫 항과 공비를 뽑아내도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괜찮나? 다시. 4에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3이다. 이런 수열이 있어. 이것도 물론 첫 번째는 이렇게 해도 되지. 4에 n 무조건 마이너스를 만들어야지 등비수열 형태가 될 거니까. 플러스 4를 곱해서 4의 4제곱 곱하기 4의 n-1 그래서 16 곱하기 4의 n-1에서 첫째 항이 16이고 공비가 4다. 이렇게 뽑아내도 좋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4의 4제곱이 언제부터 16이 됐지? 이건 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2의 8제곱이다. 그래서 256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첫 번째 항이 2의 8제곱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1 집어넣으면 그냥 4의 4제곱이 나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첫 번째 항이고 128이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 n 앞에 붙어있는 게 공비인 거야. 그래서 R은 첫 번째 항은 요렇고 그 다음에 공비는 그냥 4인 등비수열이다 바로 써도 돼.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1이 나오든 뭐 마이너스 1이 나오든 상관없어. 그럼 사실 공비는 얼마인 거야? 이거는 2의 2n 곱하기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결국에는 n 밑에 붙어있는 게 의미가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공비가 되는 거야. 뒤에 붙어있는 건 사실 상수지. 다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a 곱하기 r의 n-1이 될 거고 여기 사실 n-1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첫 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공비에 영향 미치는 건 사실 얘야. an이 예를 들어서 뭐 r에 2n 플러스 1, 뭐 2n 플러스 5 이렇게 나왔다 쳐. 그치? 뒤에 있는 건 어차피 상관없어. 곱해주면 빼질 거니까. 그럼 결국엔 뭐야? r제곱에 n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니까 n 밑에 붙어 있는 건 무조건 뭐다? 이건 무조건 공비다 생각해주면 좋은 거야. 그래서 an 수식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에 3-2n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다. 이거 따라서 있었지? 3-2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다 가정하면 그냥 실제로 공비는 얼마냐면 이것만 보면 돼 머릿속에서
그럼 이거 얼마? 4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잖아? 공비는 무조건 4분의 1이야. 여기서 바로 뽑아내고 싶으면 공비는 4분의 1이구나. 첫 번째 항은 얼마 넣으면 돼? 1만 넣으면 돼. 첫 번째 항 얼마? 얘는 2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공비와 첫 항은 1 넣어보고 그 다음에 n제곱만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밑에 붙어있는 지수 자리에 붙어있는 거지. 밑자리에 붙어있는 게 무조건 공비가 된다. 이라고 해석을 하자. 괜찮나 여기까지? 좋아. 일단 여기서 이거를 볼 건데 등비수열에서 마이너스 486이 몇 항인지 아닌지 우리가 찾아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요건 2고 공비가 얼마냐면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0 곱한 거네. 그치?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야. 공비는 마이너스 3인 등비수열이 될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 제곱이 일반 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어떤 n번째 항인데 이게 지금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486이 나와요. 이렇게. 마이너스 3에 n-1 제곱이 243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243이라고 하는 건 81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이게 3의 4제곱인 거니까 3의 5제곱이 돼야 돼. 이게 5가 되려면 n이 6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섯 번째 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두 번째.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8항이라고 했으니까 여덟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그것이 256이야.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r의 7제곱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치? 세 번째도 마찬가지 하니까 공비가 0.59, 6항은 14야.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첫 항을 구하시오 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AR의 5제곱이 14고 공비가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의 5제곱이 14가 된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2분의 5제곱 넘겨주면 또다시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도 이해돼? 응. 마지막도 마찬가지야. 네 번째도. 뭐 n항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것의 공비만 구하고 싶어. 공비만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 있는 거 아무 의미 없고 n 앞에 붙어있는 거 뒤에 붙어있는 거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치?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4의 n제곱. 그래서 공비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도 괜찮나? 좋아.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13-1번하고 2번 이거 두 개 한번 지금 풀어볼까? 유제 한번 풀어보자. 질문 있니? 없으면 쌤이 13-2번 풀게. 자, 두 번째 항이 9고 다섯 번째 항이 243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네.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 시작하자. 등비수열이면 이걸 우리가 이 정도 남게 해야겠지, 그치? 이걸 써놓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9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243이 되는 거야.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 뭐 얘를 식을 넣어서 이거는 9가 되겠지, 그치? 다시 다섯 번째 항이 243이야. 다섯 번째 항이 24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을게. AR의 4제곱이 243이다. 이렇게. 두 번째 항이 9니까 A의 R의 1제곱이야. 그것이 9가 되겠지. 등비수열에서는 뭐 곱셈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식끼리 좀 나눠주면 편하거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렇게 나눠줘도 돼. 이렇게 두 식을 나눠준다 생각하면 A는 0이 아니겠지. 공비가 0이 아니겠지. 그러면은 뭐 이런 상이 나올 수 없을 거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R 세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9, 28, 그 다음에 뭐 9, 7에 63인 거니까 요건 27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공비는 3이거든. 이렇게 공비가 3이다. 공비가 3인 거야. 공비가 3인 거야. A에서 3 곱하면 9잖아. 그러면 첫 항도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겠지, 그치? 첫 항도 3이고 공비도 3인 것의 등비수열인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일반항은 3 곱하기 3의 n-1제곱, 즉 3의 그냥 n제곱. 이렇게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구했어. 첫째 항 3, 공비는 3이고 몇 항이 729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A의 n제곱이 3의 n제곱인 거니까 이것이 729가 되는 거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3 곱하면 3, 4, 10이니까 여기서 3만 한 번 더 곱하면 됐겠지. 다섯 번째 항이 243이니까 여섯 번째 항이 729가 되겠지. 그래서 A6이 729다. 써주면 될 거고, 몇 항에서 처음으로 공이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네, 그치?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의 4제곱보다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즉 3의 n제곱이 10의 4제곱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항을 찾으시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양변에 로그 취해주면 되겠지? 미치 10인 로그를 취하면 n의 로그 3이 바로 이렇게 써도 돼. 4 이렇게 써도 되나? 3 로그. 괜찮을까지? n은 그래서 로그 3의 4다. 써주면 될 거고, 로그 3자리 얼마 넣으면 돼? 0.4771 같은 거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n이 뭐 예를 들어 뭐 12.1 나왔다. 그럼 n은 얼마부터? 13부터 가능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무조건 얘보다 이제 올려서 써주면 되는 거야. 이 숫자는 계산을 해봅시다. 좋아. 그 다음에 너희들이 유제 13-3번 한번 풀어볼까? 봅시다. 자,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 자, 로그의 AN이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생긴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보이시오라고 했네, 그치? 등차 수열이다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쓸 수 있지만 등차 수열만의 어떤 관계는 우리 등차 중항으로 썼을 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등차 중항, 그치? 등차 중항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게. 2배의 로그의 AN. 땡큐. 요거는 로그의 AN-1 플러스 로그의 A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다시 한 번만 쓸게. 로그의 AN-1 A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2배의 로그의 AN이 될 거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거 제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N 제곱이라고 하는 게 A의 n-1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다. 이거 등비 중항인 거잖아. 그러니까 AN은 등비 수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 EX는 8 더하기 Y고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Y제곱은 36X야. 이렇게 우리 쓸 수 있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 순서의 등비수열이 있을 때 양수 X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X와 Y에 대해서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다시 Y제곱은 18 곱하기 2X야. 이렇게. 그러면 18 곱하기 2X 대신에 Y 플러스 8이란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Y 제곱 마이너스 18Y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곱하기 8이네. 18 곱하기 8이다. 마이너스 이거는 6, 3, 18인 거니까 2, 9, 18이네. 이렇게 8인 거니까 2의 세제곱. 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적당하게 변형해서 18을 만들어줘야 돼. 이거 뭐 하나하나 쓰면은 8, 3, 24. 요거 6 쓰면 18 대충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써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는 0이니까 얘는 0이지, 그치? 얘도 0이고. 근데 문제에서 XY 마지막 줄에 양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 Y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요거 24가 나와야겠지, 그치? 여기까지 해야 돼? Y는 24가 나오고 Y가 24니까 요거 더하면 EX는 이 친구는 8 더하기 24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X는 4 더하기 12 해서 16이 된다. 그래서 X는 16.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돼? 시간이 괜찮니? 좋아. 그러면 이거 풀기 전에 너희들이 우리가 지금 등비수열 배웠지, 그치? 비율이 일정한 거야, 그치? 비율이 일정한 거. 비율이 일정한 건데, 재원아? 괜찮니? 비율이 일정한 거? 그치? 그때도 뭐 대충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그냥 막 생긴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이것에 중점을 긋고 중점을 긋고 중점을 그어볼게.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새롭게 하나 만들었다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한 번 더 그것에 중점을 그어서 새롭게 생긴 삼각형을 만든다 가정할게. 뭐 한 번만 더 할까? 그래서 한 번만 더 해서 중점이어서 삼각형에 더 그을 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 삼각형의 길이를 10이라고 가정할게. 첫 번째 삼각형 길이 10이라고 했을 때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흰색 삼각형 길이의 총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있다 치면 삼각형 하나 있을 때 중선을 긋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의 닮은 비가 성립하겠지? 길이의 절반이야. 그치? 요 길이를 L이라 잡는다면 그것의 절반. 마찬가지로 중선을 그었기 때문에 삼각형 중선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가 M이라면 이 길이는 2분의 M이 되겠지? 마찬가지야. 전체 또 절반이 될 거잖아. 그치? 각각이 절반이면 합도 절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얼마? 6. 그 다음은 얼마? 3. 그 다음은 또 얼마? 2분의 3. 이렇게 절반으로 줄겠지. 그치? 어떤 도형이다 그림 문제에서 같은 규칙을 여러 번 반복하면 사실은 닮음이나 비율이 일정한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데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주면 좋다 이거지. 여기까지도 괜찮아? 좋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보자. 똑같이 생긴 삼각형이 있고 이번에는 이것의 면적을 24라고 가정해볼게. 24라고 가정하면 그때 똑같이 생긴 삼각형 그리고 똑같이 그려보자. 그때 넓이 합도 구하라고 해. 근데 삼각형이 길이가 절반씩인 거니까 길이비가 1대 2인데 그때 또 넓이비는 얼마씩 줄어? 2분의 1씩 줄었으면 넓이비는 그치 1대 4분의 1이 될 거니까 그치? 넓이는 4분의 1씩 줄겠지. 그 다음 면적은 얼마 되는 거야? 이것에서 4분의 1 줄었으니까 6이 될 거고 그 다음 넓이는 곱하기 4분의 1이 될 거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 또 뭐 8분의 3이고 쭉쭉쭉 떨어지겠지 그치? 아마도 이제 등비수열을 이제 우리가 합해 볼 건데 다음부터 합해 볼 건데 그런 문제를 당연하게 뭐 문자가 뭔가 나와서 그것을 합해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거 뭐 문제에서 어떤 등비수열 합공식은 도형에서의 그것의 길이합 뭐 혹은 넓이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보는 상황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그치? 자, 뭐 예를 들어 한번 보자. 이렇게 볼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의 종이를 그림과 같이 각 변에 평행한 두 쌍의 가로줄 2개 긋고 세로줄 2개 그어서 정사각형 9개 만들어서 가운데를 떼어낸대. 가운데를 떼어내는 시행을 1의 시행이라고 하고 이 일이 끝나고 남은 8개 정사각형에 대해서 또 세로로 가로 2줄에서 가운데 있는 거 떼어내고 쭉 반복하자 이거야. 이 시행을 20번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지. 다시 2개 하고 날린 거야. 괜찮지? 여기가 없어졌어. 이게 1회 반복이야. 그 다음에 2회 반복은 재워놔.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반복은 뭐냐면 똑같은 시행. 사각형 하나마다 나누고 점점점에서 전부 다 나눠줄 거야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눠주겠다 이거지. 거기에서 가운데 날리고 해서 남은색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두 번째 항이라고 잡을게. 이런 시행을 8번, 뭐 20번 반복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 이게 현재 남아있는 넓이가 얘가 A1, 이것에 남아있는 넓이 A2, 점점점에서 이 시행을 20번 반복했을 때 남아있는 넓이를 A20이라 잡았을 때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맞지? 여기까지? 이런 잠깐만 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볼게. 여기 현재 물이 있어요. 그치? 물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A 리터만큼 있다 가정해볼게. 3A 리터만큼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생긴 통 3개에 똑같이 나눠 담을게. 똑같이 나눠 담아서 뭐 요만큼 A 리터로 나누자. 괜찮지? 물 변화 없어. 같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절반씩 나눌게. 2분의 1 날려주고 2분의 1만큼 버리고 2분의 1만큼 버리자. 괜찮지? 그럼 이때 남아있는 물의 양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A가 될 거고 2분의 1 곱하기 A가 될 거고 2분의 1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져서 남은 게 얼마가 될 거냐면 이게 이거랑 같은 의미는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A 리터가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지. 곱하기 3인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지. 그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2분의 3 곱하기 A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잖아. 다시 이렇게 생긴 뭐 물통이 있는데 마찬가지야. 물통이 있고 여기에 물이 쌤 맘대로 뭐 대충 뭐 X만큼 들어있다 가정할게. X만큼 뭐 X 뭐 이번에는 뭐 P만큼 이렇게 들어있다 가정하자. 쌤 이거를 N개로 나눌게. N개의 통으로 나누자. N개의 통에 똑같이 나눠 담을게. 맞아 여기까지? 그럼 한 개의 통에는 얼마만큼 들어있어? N분의 1 곱하기 P만큼 들어있는 거야. N분의 1 곱하기 P리터. N분의 1 곱하기 P리터. N분의 1 곱하기 P리터. 점점점에서 이렇게 이게 N개 들어있는 거지. 괜찮니 여기까지? 거기다가 쌤이 뭐 물을 절반으로 빼주든 뭐 절반을 버리든 뭐 한 70%를 더하든 뭐 100분의 70을 빼주든 어쨌든 빼주겠지. 그치? 그럼 거기다가 100분의 X에 해당하는 만큼만 날려줄게. 괜찮아? 100분의 X만큼 해당하는 부분을 또 날려줄게. 점점점에서 100분의 X에 해당하는 부분을 날려주겠다 이거야. 그럼 남아있는 물의 양이 요만큼이잖아. 맞지? 혹은 날린 물의 양은 요만큼씩 날아가고 요만큼씩 날아가고 요만큼씩 날아간 거야. 날린 물의 양이지. 괜찮을까지? 그러면 날아간 물의 총합은 얼마냐면 각각이 요만큼씩 날아갔잖아. 여기다가 n분의 1 곱하기 p야. 맞죠? 여기까지.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n개 있는 거지. 그럼 n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n이라 써줍시다. 이렇게 곱하기 n이라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약분돼. 그럼 얼마 되는 거야? 100분의 x 곱하기 p가 되는 거야. 100분의 x 곱하기 p라고 하는 건 애초에 똑같이 등분해줘서 각각을 100분의 x만큼 날린 다음에 더하는 거는 그냥 애초에 처음에 있는 거에서 그냥 100분의 x만큼 버려준 거랑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야. 그치? 몇 등분을 하고 뭐 100등분을 해도 마찬가지야. 100등분을 해서 거기에 9분의 1만큼 9분의 1만큼 9분의 1만큼 날려주고 다시 100등분한 걸 더하면 그냥 애초에 그냥 100분의 1한 거 날려준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음 넓이가 16이었는데 그 다음 넓이는 9등분해서 하나만큼 날려졌으니까 남아있는 양은 얼마 되는 거야? 16 곱하기 9분의 8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을 몇 등분했어? 또 각각을 9등분 했어. 맞지? 9등분하고 9분의 8만큼만 취해. 또 9등분하고 9분의 8만큼만 취하자 이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것을 8번 다 더할게. 다시 남아있는 걸 8등분하고 그것에 9분의 8 취하는데 그것을 또 8번을 또 더한 거야. 그럼 결국 이거랑 같은 원리지. 결국 처음부터 그냥 9분의 8 한 번 한 거랑 똑같다 이거야. 결국 두 번째 남아있는 양은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이다. 그래서 9분의 8의 제곱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첫 번째 시행은 요렇게, 두 번째 시행은 요렇게, 세 번째 시행도 그것에 또 9분의 8만큼 날아간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비율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치? 원리가 이렇다 이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 2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 16 곱하기 9분의 8에 요거는 20제곱이 나온다. 즉 첫 번째 항이 16 곱하기 9분의 8이고 공비가 9분의 8인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네,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13-7번 요거 한번 지금 풀어볼까? 왜 안 켜지니? 이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에서 AN까지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걸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해. 그리고 뭐 이게 n-1번째 항이고 이걸 n번째 항까지 합이라 쓸게. 이거 한 번만 더 쓸게. 한 번만 더 써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쓰되 공비를 한 번만 이렇게 곱해볼게. 그런 생각으로 잠깐만 가집시다. 공비를 한 번만 곱하면 A는 AR이 돼. 다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이 친구를 A 뭐 이거를 이제 그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이었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점점점 해서 AR의 n-2제곱 더하기 n번째 항은 A의 n-r이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 있어. 공비에다 이거 한 번만 곱하면 A 대신에 AR인데 이걸 한 번만 시프트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서 쓸게. 공비 한 번 더 곱하면 AR 제곱 되겠지? 이렇게 AR 세제곱. 전에 있는 AR의 n-세제곱이 이렇게 제곱으로 바뀌고 여기서 공비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AR의 n-, 공비 한 번 더 곱할 거니까 AR의 n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치? 한 칸씩 밀어서 쓰면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가 남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식끼리 한번 빼줄게. 괜찮니? 식끼리 빼주자. 식끼리 빼주면 SN의 개수가 1이고 R이니까 1-R에 SN은 이라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소거되겠지? 같은 모양이 계속 소거돼서 첫 번째 항 남고 그 다음 얼마 남어? 마이너스의 AR의 n제곱. 이렇게 남는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R의 S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게 1-R분의 1-R의 n제곱 이렇게 쓰거나 분모분자의 마이너스 1 곱하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 한 개만 외웁시다. 괜찮을까지? 이 형태 하나를 외우자 이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세 번째, 등비수열의 합. 합 SN이라고 하는 건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긴 해. 그럼 다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비가 1이 아니다 가정하고 문제를 넘겨준 거잖아. 공비가 1일 땐 이거 0으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볼게. S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공비가 만약에 1이면 첫 번째 항이 3이야. 두 번째 항도 3, 세 번째 항도 3, 점점점 이렇게 나가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3 곱하기 5잖아. 그치? 공비가 1일 땐 더하기 쉬울 것 같아. 공비 곱하기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가 될 거니까 그냥 A 곱하기 항의 개수니까 공비가 1일 땐 첫 번째 항에다가 항의 개수만 곱해준 AN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 이거 괜찮나? 여기까지 괜찮지?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있어? 없지? 좋아. 합이 이렇게 나왔어. SN이라고 하는 게 R-1분의 AR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특징이 뭐냐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라고 쓸 수 있어. 여기 모양이 같네. 얘도 모양이 같은 거야. R-1분의 A로 같은 거야. 괜찮을까지? R-1분의 A로 모양이 같기 때문에 얘는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형태로 쓸 수 있어. 괜찮을까지?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이 같고 지금 부호가 다른 거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 이건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참고로 만약에 SN이 AR의 n제곱 마이너스 A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좋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합을 구했더니 2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괜찮지? 여기 해당하는 2가 얼마야? R-1분의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3은 얼마야? 당연히 공비가 되겠지. 그치? 이게 2야. 이거는 3인 거고. 그래서 A는 2 곱하기 공비 3인 거니까 2.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가 3이 등비수열이다 라고 바로 써도 돼. 다만 합이 2에 3의 n 플러스 뭐 2가 나오거나 뭐 1 같은 게 나왔다 칩시다. 이러면은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물론 등비수열의 어떤 적당한 상수가 더해져 있는 형태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쌤이 아까 쓴 것처럼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없고, 이렇게 합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 쓰면 돼? 이거 쓰면 되겠지? 합을 알고 있었을 때 일반항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헷갈린다 싶으면 무조건 이거 쓰면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거 씁시다. 그럼 SN에서 SN-1 집어넣으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모양 자체가 이런 형태면
그냥 등비수열 바로 뽑아내고 이거는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된다 이거지. 이라고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합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건 딱 두 가지.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볼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읽어볼게.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첫 번째 항 1,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의 합 SN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합 공식 다시 한 번만 쓰자. R-1분의 A의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써도 되고 또 분모의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이것도 많이 쓰인다. 이렇게. 여기다 쓸게. 그럼 그것의 합 S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야. 2분의 3인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냥 복소수인데 어떤 규칙성이 있을 거니까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도 좋은 거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그냥 첫 번째 항 1이고 그냥 공비가 얼마인 거야? I인 거다. 이게 뭐 허수여도 이 식은 여전히 성립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곱하면 그냥 뭐 R-1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그 다음에 R의 항의 개수가 I의 0제곱부터 해서 이만큼 있으니까 100일이 되겠지, 그치? 100일-1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 I의 100제곱은 1이지? I-1 되는 거야. I-1분의 I-1인 거니까 그냥 1이다. 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그치?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합공식에 적용만 우리가 적당하게 해주면 돼. 그래서 너희들이 유제 13-9번 이것만 잠깐 풀어볼까?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어렵네. 이번 문제 13-6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2항과 4항의 합이 20이고 4항과 6항의 합이 80일 때 n항 외에 an과 첫 항부터 해서 n항까지 합 sn을 구하시오. 그냥 뭐 연립하라고 하는 거야.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공비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항과 4항의 합. 2항과 4항이니까 이렇게 바로 쓸게. 요것이 20이고 그 다음에 4항과 6항이야. 이거는 80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 연립하면 되거든. 특징이 뭐냐면 공비 이만큼 더 곱해져 있는 형태야. 공비가 이만큼 더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여기서 R제곱만 빼주면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은 8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이게 20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R 곱하기 20이 80이다. 그럼 R제곱은 4가 되겠지?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에서 공비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이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2R, 2A 더하기 그 다음에 8A, 즉 10A지? 10A가 20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A도 2고 R도 2다. 그래서 그냥 2N이다. 그냥 쓸 수 있고 합공식 쓰면 합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좋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있고 첫 항부터 해서 5항까지 합이 1. 얘가 1이고 첫 항부터 해서 10항까지 합이 33인데 이걸 이용해서 첫 항부터 해서 15번째 항이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등비수열. 공비는 실수다 이렇게. 일단 이거 공식대로 쓸게. R-1분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것이 현재 1인 거고 또다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R-1분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33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R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거거든. 근데 R의 5제곱이 있으면 제곱하는 거고 R의 5제곱이 있으면 세제곱 해준 거야.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뭐 바로 하나하나 풀어서 연립한다기보다는 또 이게 개수가 또 크니까, 그치? 그 관계를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수를 쌤이 이렇게 쓸게. R-1분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서 이것이 33이다 라고 쓸게. 근데 이걸 이렇게 쓰면 얘가 현재 1인 거 알고 있지 않아? 그치? 이걸 통째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쓰면 R의 5제곱 플러스 1이 33이 되는 거야. 그래서 R의 5제곱은 3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이 중에 실수인 거 찾을 거니까 사실은 뭐 해가 5개가 있긴 한데 이 중에 실수가 되는 R은 2다.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돼? 좋아. R이 2인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봅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R이 2였어. 여기다 쓸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R-1분의 A의 R의 5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R-1분의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에 R의 5제곱의 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R의 5제곱이 32였으니까 이 자리에 32 넣자. 이 자리에는 5제곱의 제곱이니까 32의 제곱을 넣자. 2의 10제곱 되겠지. 2의 10제곱, 2의 5제곱 플러스 1. 얘는 그냥 얼마야? 1인 거지. 1 넣고 곱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문제에서 이거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한 게 지수식의 문제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단순하게 연립하면 되는데 등비수열에서는 지수식의 성질을 잘 활용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지수식을 잘 알고 있으면 이거 엄청 쉽겠지. 좋아. 기침을 왜 하지? 자, 볼게. 일단 여기까지 쭉 가자. 13-7번. 첫 항부터 해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첫 번째, sn은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맞지? 이 모양 보이지 않아? 그치? 앞에 1이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치?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친구는 r-1분의 a가 1이고 공비는 3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써줘도 되겠지? 공비가 3이고 3 집어넣으면 a 얼마? 2.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이라고 우리가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어때? S의 n-1이라고 하는 건 2의 n제곱이 될 거니까 S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고 플러스 1이야.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지가 않아. 합해서 0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뭘 쓰는 거야? 그냥 모든 수열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빼준 거에 대한 식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지. n이 1일 때는 a1은 s1이다. 이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자 이거야. 실제로 계산해볼게. an이라고 하는 건 sn인 거니까 2n 플러스 1에서 2의 n-1 플러스 1을 빼준 거거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질 거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되는 거야. 다시 쓸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2의 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앞에 2분의 1 이렇게 해줘도 될까?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이제 이거 괜찮아? 1 곱하기 2의 n제곱인 거니까 2의 n제곱으로 묶으면 1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앞에는 1 있고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이게 an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쓸 수 있어? 2의 n-1제곱 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1 넣으면 얼마야? a1은 1이지. 근데 여기서 1 넣으면 어떻게 되니? 3 나오잖아, 3. 맞아, 여기까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an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애초에 문제는 이거였잖아. sn은 1 곱하기 2n 플러스 1인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따로 써줘야지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이 형태가 아니면 뭐 상수가 또 곱해져 있으면 등비수열의 어떤 다른 수를 더하거나 뺀 거기 때문에 그치? 우리는 무조건 sn에서 sn-을 빼준 거. 요걸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좋아. 쌤이 그러면 문제 풀 시간을 한 1, 2분 정도 줄 테니까 13-10번, 12번 풀어보자. 13-10번과 유제 12번 잠깐만 풀어볼게. 쌤은 15분 정도 설명할 건데 혹시라도 등비수열이든 수열에서 이 부분은 이걸 모른다고 해서 막 뒤에 수열을 모른다거나 하진 않아. 다만 지금까지 했던 등비수열의 합이나 등비중앙이나 등비수열 일반항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외워서 적용하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하는 거는 등비수열의 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듣고 모를 수 있어. 몰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 표시하고 나중에 2번 들고 3번 들고 심화할 때 해도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좋아. 뭘 할 거냐면 이게 뭐 원리합계라고 하는 걸 할 거야. 일단은 원리합계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이거 뭐 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볼게. 뭐 예를 들어서 신발 샀니?
새 거야? 완전 오래됐어. 완전 오래됐어? 아, 뭐 어쨌든 그래. 뭐 신발 옛날에 샀다 치자. 1,000원 주고 샀어 이렇게. 1,000원 주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1,000원의 10%가 매달 붙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매달 이제 돈이 이자가 붙는다 가정해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전달에 10%가 계속 붙을 수 있어. 전달에 10%가 붙고 붙을 수 있고 1,000원에 10%만 매달 붙을 수 있는 거야. 다시 1,000원에 10%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1,000원이 이렇게 있고 1,000원에 10%가 될 거니까 100분의 10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1,000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는 거야. 또 그것에 10%가 붙을 거니까 요만큼만 여기서 더 붙는 거 아니야? 그치? 플러스 요만큼 해주면 돼? 그럼 뒤에 1,000원에 100분의 10 한 번 더 붙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한 번 더 붙인 거야. 이게 똑같은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1,000원에 100분의 10이 두 번 이렇게 붙었다. 여기에 또 쉽게 말하면 100원이잖아? 100원은 뒤에 한 번 또 100원 뒤에다가 1,000 곱하기 100분의 10 한 번 더 붙일 거잖아? 그럼 그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 1,000 이거 묶어서 생각하면 1 플러스 100분의 10 곱하기 2가 된다. 이라고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1,000원으로 묶으면 1 붙고 100분의 10, 100분의 10 세 번 붙었으면 한 개 더 있을 거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세 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점점점에서 n번 붙으면 어떻게 돼? 1,000원에 1 플러스 100분의 n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전달에 10%가 붙었을 때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1,000원이 있고 1,000원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1,000원에 10%니까 100분의 10이 이렇게 붙는 거지. 이걸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10까지는 맞아. 근데 또 전달인데 이걸 A라고 가정해볼게. 그것에 또 10%잖아. A1이 있었고 A1의 10%니까 이렇게 붙겠지. 그럼 A의 1 플러스 100분의 10이 이렇게 붙는 거야. 그치? A가 얼마였어? 이거였어. 여기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10을 곱한 거잖아. 그러면 시원아,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00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한 번 더 붙으면 이게 또 A였으면 이걸 B라고 썼으면 B가 있고 B의 10%니까 전달의 10%인 거니까 전체의 10%지. 그럼 B의 1 플러스 100분의 10에 또 이만큼이 붙는 게 요 세 번째 달인데 B라고 하는 게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었어. 그치?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세제곱이 붙는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점점점점점점에서 n번 붙으면 어떻게 된다? 1,000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0에 n제곱이 붙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전달에 10%가 붙으면 요렇고 매달 1,000원에 10%만 붙이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시원아? 괜찮니? 예. 우리 이거를 이제 이자가 붙는 건데 특별하게 이거를 이자는 단리라고 표현할 거고 이자를 계속 붙인다 해서 복리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니? 자, 첫 번째 시연아. 그래서 단리와 복리를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게 금액은 A1이고 그 다음에 이율은 X%가 이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은 어떤 기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알겠지? 그래서 단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쓰일 거냐면 1,000원이 A1 있으면 A1에 1 플러스 100분의 N 곱하기 X 이것을 단리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복리라고 하는 건 A에 1 플러스 100분의 X의 N제곱 이건 10%에 10%가 계속 붙는 건 우리 이렇게 된다라고 쓸 거야. 괜찮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쌤이 로그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것 같아. 이것은 단리고 이것은 복리다. 괜찮지 여기까지? 두 번째 우리 예금이랑 그 다음에 적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알아볼게. 첫 번째 예금이야.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된 거 있니? 괜찮아 여기까지? 쉽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회성이야. 돈 한 번 넣고 있는 거야. 적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달 일정한 금액씩 넣는 걸 적금이라고 할게.
다시 이렇게 볼게. 예를 들어서 쌤이 10개월이 있어, 그치? 10개월인데 첫 달에 쌤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넣었어. 돈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아니 10,000원쯤 넣었다 칠까? 그치? 1,000원짜리 10장 쌓아가지고 1,000원을 이렇게 만들었어. 1,000원을 예금했다라고 하는 건 1,000원을 한 번 놓고 10개월 후에 찾는 거야. 괜찮니? 이게 예금이야. 1,000원에 대한 예금. 여기 지금 첫 달에 쌤이 1,000원을 일단 쌓아놨어. 이걸 1,000원이라, 만원이라 할게. 1만원, 이렇게. 1만원이라 쓸게. 이게 첫 달이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점점점에서 아홉 번째 달, 열 번째 달 이렇게 지났다 치자. 그러면 10개월 동안 은행에 넣었으면 예를 들어서 매달 이자가 3%였다라고 가정하면 이자가 붙지 않나? 그치? 한 달이 처음에는 10,000원이 한 달이 지나면 이자가 한번 붙겠지? 이렇게. 이자가 한번 붙고. 또 한 번 또 지나면 이자가 한번 더 붙어서 돈이 쌓이겠지. 점점점점점점에서 이자가 몇 번부터 10개월 동안 예금을 했으면 10번이 이렇게 쌓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때 나오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 이때 나오는 총 금액, 이때 10개월 후에 내가 가져가야 될 이 금액이 사실은 얼마가 될 거냐면 1만원의 원금의 3%의 이자야. 3%의 이자가 몇 번 붙었어? 10개월 동안 붙은 거니까 요만큼 가져가면 예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예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네, 이거 이해 돼? 다시 안 해도 될까? 서연이 괜찮아요? 혹시 안 되면 얘기해줘. 다시 설명 안 해도 돼? 좋아. 이것을 예금이라고 한다. 적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달 적립한 거야.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매달 10,000원씩 넣었어, 이렇게. 여기에 지금 10,000원 넣고, 10,000원 넣고, 그 다음에 10,000원을 넣었다라고 가정해볼게, 이렇게. 매달 10,000원 넣은 거지. 괜찮니? 첫 달에도 10,000원 쌓아놨고,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10,000원 쌓아놨거든. 첫 번째 달에 넣은 10,000원은 10개월 후에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 달에 10,000원 넣었으니까 이게 10개월 후에는 이자가 10번 붙지 않아? 그치? 이것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현재 10번만큼 쌓여있는 금액을 가져가야 되고, 이때는 1개월 후에 넣었잖아? 이자가 한 번 덜 붙겠지? 이자가 몇 번부터? 요거 이자 9번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건 이자 몇 번부터? 당연히 8번 붙고, 점점점에서 이거는 2번 붙겠지? 얘는 얘는 얼마나 붙어? 이자 한 번이 이렇게 붙는 거야. 그치? 10,000원씩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10,000원에 해당하는 이자씩인데 한 달 후에 넣었으니까 이자는 한 번씩은 덜 붙는 거야. 여기 있는 금액을 총 가져가면 돼. 맞아, 여기까지? 이날 넣은 금액이 결국에는 10개월 후에 얼마가 될 거냐면 10,000원이었으니까 10,000원 곱하기 원금의 3% 이자 여전히 유지가 된다 가정할게. 3% 이자 10번 붙은 금액. 10,000원에 원금의 3% 이자가 9번 붙었고 얘는 원금의 3%의 이자가 2번. 이것은 원금의 3% 이자 한 번이 복리로 붙었다 이거지. 여기 있는 금액 전부 다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냥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야? 1 플러스 100분의 3이지. 1.03이야. 첫 번째 항이 얘고 공비가 1.03인 등비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이 적금의 양이 되는 거야. 복리 계산이 예금이고 이것의 계산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3의 10제곱이 되는 거고 이 적금이라고 하는 건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1.03이라 써도 돼. 3%니까 1 플러스 100분의 3은 그래서 R 마이너스 1분의 이게 첫 번째 항이야. 1 곱하기 1.03에 그 다음에 1.03에 10개월 동안인가 이렇게 우리가 써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써준 게 이게 적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예금과 적금은 이렇게 써주기로 합시다. 다시 예금은 이렇게 예금은 돈을 한 번 넣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1 놓고 여기다가 N개월 동안 기다렸다라고 했을 때 예금의 총합은 원금의 이자가 N번만큼 붙는다. 이것이 예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적금이라고 하는 건
적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똑같이 써주면 매달 A1씩 넣은 거야. A1 넣고 A1 넣고 똑같이 A1 넣고 A1을 N개월 동안 넣은 거야. N개월 동안. 이때 나오는 총합은 이게 이때 낸 금액이 이자 한 번 붙고 두 번 붙은 거니까 요게 A에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될 거고 요거는 원금의 X% 이자 두 번 붙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합은 R 마이너스 1분의 100분의 X야. 그 다음에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것이 예금과 적금이다 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금인데 두 가지로 나눠볼게. 초에 예금하는 게 있고 말에 예금하는 게 있어. 다시 초에 예금이 있고 말에 예금이 있다. 이거 이렇게 보자.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냥 뭐 숫자로 써볼게. 이렇게